오늘은 정말 민감한 주제이면서도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30대 이전의 연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연애를 포기했을 때 빼고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하면서 배운 것도 참 많았고요. 후회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한때는 연애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상처받을까봐 겁도 나고 포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애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알게 되었고요. 내 삶도 좋아지고 나도 발전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돌이켜보면 이 여러 번의 연애를 거치면서 저도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좋은 여자를 보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요. 누굴 만나도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때 겪었던 연애 실수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애할 때 진짜 나로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건 다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발라드를 좋아하지 않는데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파스타를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웃백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처럼 연기를 했었어요. 다음날 바로 차였었죠. 그 어색함과 익숙하지 않은 게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나를 숨긴 채 예스맨이 되는 거. 일시적으로 호감을 사고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 취향에 맞게 나를 연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없는데 초반에 그런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비싼 곳만 가야 되고 빈 통장 잔고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 위축된 기운이 매력도 없어 보이게 만들고요. 어색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힘들지만 상대에게도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내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요. 그 장소에서 나를 보여줬을 때 상대가 더 편안하게 느끼고요. 나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연애를 더욱더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남자 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다운 모습으로 연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좋아해 주는 사람은 저는 발전이 없어지고 나중에 긴장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자빠지고 누워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좋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금방 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전이 없는 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만 들어있고요. 관계나 내 삶의 진전이나 발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감이 없는 편하기만 한 관계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긴장감과 설레임을 갖고 있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보이려고 변화하는 모습이 내 스스로가 만족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럼 나도 몸을 만들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죠. 이 모습은 상대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내 스스로의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든다면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관계가 오래 연애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과 짧게 연애를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과 오래 연애를 하는 것도 더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한 가오가 있었어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거지 하면서 이 가오로 다 냈었는데 그때가 저는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사랑 때 연애를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데이트 비용을 다 냈던 것 같아요. 돈도 빌리기도 하고요. 모든 비용을 다 혼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연애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원래 남자들이 초반에 많이 좋아하면 다 해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맛있는 거 다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학생 때라 돈도 없기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놀 생각하고 그 여자친구에 선물하고 잘 보이려고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상대가 어느새부턴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 와요.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연애를 길게 하더라도 데이트 비용을 혼자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평등하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엄청 갑인 연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지도 않고 상대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완전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는 건 저도 막 추천하진 않아요. 밥을 남자가 샀다면 커피 한 잔은 여자친구가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을 떠나서 한 명만 투자하고 감당한 연애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밥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다음에 밥을 사는
한다거나 이 커피를 사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감사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밥을 사고 선물해 줬는데 감사함이 없고 당당하게 느껴진다? 그냥 헤어지세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감정 투자가 양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방향으로 되지 않는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연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친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인간관계 당연하고요. 연애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머릿속에 완벽한 외적인 이상형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외적인 이상형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를 가두거든요.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에 내 외적인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5가지만 잘 맞아도 이야기를 해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외적인 이상형 10가지 중에 한 개도 안 맞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못 만나겠죠. 근데 5가지 정도는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20대 때 첫사랑과 이별을 하면서 그 사람을 오래 못 잊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제가 이상형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키는 167에 몸무게는 뭐 40 몇 킬로, 뭐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딱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금사빠가 됩니다. 너무 급하게 좋아하게 되면서 진짜 힘든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 갈 수도 없고 건강한 연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적인 이상형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보단 우리가 성격적인 부분,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즐거운지, 행복한지, 설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더 오래 만나고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번째는 기념일 너무 챙기지 마세요. 제가 학생 때는 뭐 그 투투라고 하죠. 22일, 50일, 100일, 200일, 발렌타인, 뭐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요. 매달 몇 번씩 이벤트를 챙겨야 됩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이벤트와 기념일이 너무 작고 많게 되면 상대방이 묻어주게 되고요. 감동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감동을 주려면 다음 이벤트, 다음 선물은 더 큰 걸 해야 돼요. 나중에는 기념일이 오면 설레는 느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기념일을 안 챙기게 되잖아요. 그럼 변했다,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연애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나중에는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남들이 만든 이벤트는 다 안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빼빼로데이, 빼빼로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장미데이, 꽃집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안 챙깁니다. 그럼 어떤 걸 챙기냐? 우리 둘만이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일만 챙기는 거예요. 만난 지 1년이 됐다거나 생일이라던가 이 정도만 챙겨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없이 중간중간에 깜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꽃이나 가벼운 선물을 주는 게 그 사람이 훨씬 더 감동을 느끼고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벤트, 기념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날이 정해져 있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6번째는 연애에 과하게 몰입하는 거예요. 사실 초반에는 좋아하면 자꾸 생각나고 연락하고 싶은 거 다 압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문자 보내고 점심 먹으면 점심 먹었다고 문자 보내고 저녁에는 또 만나러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가면 전화통화 몇 시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만 하루가 돌아갔어요. 그때는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연락을 못하거나 초반과 달라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서로 서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너무 밀접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신세계, 감정세계도 같아지게 돼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아지지만 기분이 안 좋고 싸늘해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내 삶이 다 망가져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도 집중도 안 되게 되고요. 회사 생활도 대충 하게 된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에도 연락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과도 떨어질 거고 능력도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친구들도 많이 안 만나게 되면서 인간관계, 친분관계도 다 안 좋게 바뀝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발전이 없는 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태는 연애를 하나라도 자신만의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더 오래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일, 운동, 꿈도 다 미루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관계를 의무처럼 하게 됩니다. 오늘 안 보면 실망하겠지, 전화해야겠지 등등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되거나 여자친구가 화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서 회사 중간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최악의 연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연애가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안 돼요. 내 삶 안에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게 성숙한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를 하더라도 내 루틴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자신만의 시간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발전할 수 있고 관계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사람과 이별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동거라는 게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동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가 오래 지속되고 너무 익숙하게 되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신만의 시간도 없어지고요. 삶도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어렵게 되냐면 결혼이 어려워져요. 결혼을 한다는 건 오래 함께 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거를 하게 되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미리 맛보게 돼요. 이 맛보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설렘이 없어지겠죠. 익숙하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라는 건 너무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연애를 하는 게 똑똑한 연애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진짜 이 사람과 살고 싶어, 헤어지기 너무 싫어, 그때는 차라리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면 설렘들이 너무 빨리 없어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별할 때 헤어지기도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너무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별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는 붙잡는 거 필요합니다. 잡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고 오래 만나다가 버티려고 붙잡는 건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미 감정은 없어지고 헤어져야 하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이 있으니까 서로 노력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감정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돼요.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되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나겠지?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피폐해져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진짜 이별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슬플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내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나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버티는 게 저는 성숙한 게 아니라 감정을 잘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성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연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연애를 극단적으로 사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도 못하고 삶도 망가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는 연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애는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발전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애를 제가 포기했던 부분, 이 연애를 사치라고 생각했던 포기했던 그 시간이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아쉽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게 되면 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요, 활력이 생겨요. 나를 믿어주니까 노력을 하게 되고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과 사랑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일도 더 잘 되게 되고요,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결국 내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외적인 관리도 물론이고요, 운동, 자기 개발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외적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죠. 자기 개발도 하게 되죠. 연애도 발전이 되지만 내 스스로 발전이 되면서 연애를 포기한다고 무조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좋은 건강한 연애를 한다면 나도 발전할 수 있고 연애도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는 포기하지 말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건강하게 연애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20대 때 누군가 저에게 해줬더라면 저는 더 건강한 연애를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남성분들보다 이 연애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깨달은 게 있고 여러분들께 해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구독자들을 알죠? 저 95%가 남성분들입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연애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